아, 너무 좋아요. 미칠 것 같아요. 오늘 밤 한 번으로는 안 돼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목말라 있었던 거죠. 사랑이 아니라 위로에, 온기에, 그리고 자신이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확인의 말입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던 그 여자가 이제 민우의 품 안으로 들어왔어요. 서로의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채로 그저 이웃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이 끝날 때쯤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단순한 이웃 간의 도움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수지는 결혼 9년 차 유부녀였고 민우는 이혼한 지 1년이 된 전직 교사였어요. 둘 다 각자의 방식으로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가정폭력으로 상처받은 수진이 민우의 문을 두드리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죠. 선생님과 있으면 제가 여자라는 게 느껴져요. 수진의 고백은 솔직했습니다. 남편에게는 그저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 정도였지만 민우에게만은 한 명의 여자로 대접받고 싶었던 거예요. 민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혼 후 잃어버린 자신감을 수진을 통해 되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위험했습니다. 언제 들킬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도 서로를 찾게 되는 마음. 낮에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밤이 되면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위로받는 시간들. 그런 날들이 8달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고 없이 이별이 찾아왔습니다. 수진의 남편이 부산으로 발령을 받게 된 거예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두 사람은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마지막 밤을 함께 보낸 후 수지는 흔적도 없이 떠났어요. 다만 작은 머리끈 하나만 남긴 채로 말입니다. 이제 민우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어요. 수진과의 시간들이 그에게 남긴 것들이 있었거든요. 사랑은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무언가가 있었던 시간들. 그 기억들과 함께 민우는 오늘도 벽 너머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야, 또 늦었잖아.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고함 소리에 한민우는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201호에서 터져나오는 부부싸움 소리는 라디오 음악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자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사과하는 목소리였지만 민우의 귀에는 더 처절하게 들렸습니다. 벽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또 시작이었어요. 이런 일이 일주일에 두세 번은 반복됐습니다. 쾅! 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맥주캔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어요.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또 술 먹고 왔구나. 민우는 중얼거리며 소파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옆집 남자는 대기업에 다니는 과장이었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 전형적인 직장인이었죠. 하지만 집에 들어올 때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아내에게 화를 내는 남자였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여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평소보다 높은 톤이었습니다. 뭔가 참다 참다 터진 것 같은 목소리였죠. 뭐, 네가 뭘 안다고? 남자의 목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좀 심각한 것 같았어요. 복도로 나가 201호 문 앞에 서니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더 선명했습니다. 여자가 울고 있었어요. 남자는 계속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고요. 민우는 문을 두드릴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부부간의 일에 끼어들기엔 애매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박수진이 나타났어요.
얇은 카디건을 걸친 채로 문 밖으로 나온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민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왼쪽 볼에 멍이 들어 있었거든요. 크지 않았지만 분명히 보이는 멍이었습니다. 수지는 민우와 눈이 마주치자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시끄럽게 해서.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울다가 나온 게 분명했습니다. 민우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그녀의 상처 입은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괜찮으시죠?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민우는 자신의 집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혹시 잠깐 들어와서 진정하고 가시겠어요? 수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어요. 벽 너머에서 들려오던 그 여자가 이제 민우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였으니까요. 그들은 서로의 이름도 모르는 채로 그저 이웃이라는 이유만으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밤이 끝날 때쯤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단순한 이웃 간의 도움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민우는 수진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이혼 후 10년 가까이 혼자 살면서 여자를 집에 들인 적이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민우는 찬장에서 티백을 꺼내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한민우라고 합니다. 은퇴한 체육교사예요. 작년에 명예퇴직을 했죠. 아, 선생님이셨구나. 수진이 조금 놀란 듯 말했어요. 민우는 물을 끓이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44살에 교직을 그만뒀어요. 좀 이르긴 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개인적인 사정이라는 건 이혼이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민우는 모든 것에 의욕을 잃었어요. 수업도 아이들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말입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 작은 빌라로 이사 온 거였죠. 저는 박수진이에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옆집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민우가 뜨거운 차를 컵에 따르며 물었습니다. 수지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대답했어요. 1년 정도 됐습니다. 남편 발령으로 이사 왔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 전해지는 게 위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편분은 어떤 일을 하세요? 대기업에서 영업팀 과장으로 일해요. 요즘 실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민우는 그녀의 볼에 난 멍을 힐끗 봤습니다. 스트레스가 아내에게 화풀이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굳이 말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원래 요가 강사였어요. 수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는 게 신경 쓰였어요. 지금은 안 하세요? 결혼하고 나서 그만뒀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일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가 강사였다니 몸매가 그렇게 좋은 거구나 싶었습니다. 수지는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평범한 체구였지만 자세가 곱고 움직임이 우아했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혼자 사시면서.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생각했어요. 외롭다는 말을 입에 담은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죠. 하지만 익숙해지면 혼자가 편해요. 아무한테도 신경 쓸 필요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부럽습니다. 수진의 말에 민우는 놀랐어요. 결혼한 여자가 혼자 사는 남자를 부럽다고 하다니. 결혼 생활이 힘드세요?
힘들다기보다는 수지는 말을 멈췄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민우는 기다렸어요. 억지로 말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있는 듯 없는 듯 살고 있어요. 남편한테는 그냥 집을 관리해주는 사람 정도죠. 수진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민우는 그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결혼 말년에는 비슷한 기분이었거든요. 존재감을 잃어가는 느낌, 상대방에게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왜 이혼하셨어요? 수진이 갑자기 물었어요. 민우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상처를 보여준 사람에게 거짓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어요. 1년 넘게 몰랐죠. 아, 수진이 작게 탄식했어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졌어요. 계속 무언가 어색하다고 느꼈는데 이유를 알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민우는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배신감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첫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드러내며 위로받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시간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수지는 자주 민우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며칠에 한 번, 그러다가 일주일에 두세 번, 나중에는 거의 매일 밤이었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민우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혹시 술 한 잔만 같이 해도 될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맥주 2캔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문을 활짝 열어주었죠. 이제는 익숙한 일상이 되어 있었거든요.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민우는 냉장고에서 안주를 꺼내왔어요. 김치, 땅콩, 오징어 같은 소박한 것들이었지만 수지는 늘 맛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집에서는 제대로 된 술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럴 거라고 민우는 생각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이웃에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민우가 맥주캔을 따며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똑같죠. 남편은 새벽에 들어왔다가 아침 일찍 나가고 저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수진의 목소리에는 권태가 묻어 있었어요. 결혼 9년 차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동거인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그런 수진이 안쓰러웠어요. 요가는 다시 시작할 생각 없으세요? 생각은 있어요. 하지만 남편이. 수지는 말을 멈췄습니다. 늘 남편 얘기만 나오면 그랬어요. 무언가 더 말하고 싶어 하지만 참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맥주를 마실 때쯤 수진의 뺨이 붉어졌어요. 원래 술을 잘 못하는 편이었거든요. 민우도 기분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편안하게 술을 마시는 게 좋았어요. 선생님은 여자친구 안 만나세요? 수진이 갑자기 물었어요. 살짝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우는 놀랐어요. 이런 질문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만날 생각이 없어요. 이제 나이도 많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면 여자들이 좋아할 텐데. 수진의 말에 민우는 당황했어요. 칭찬인지 놀리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여자라는 걸 잊고 살았어요. 수진이 갑자기 말했어요. 맥주캔을 만지작거리며 말입니다. 남편한테는 그냥 가사도우미 같은 존재죠. 여자로 보는 게 아니라.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민우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섣불리 개입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당신한테는 여자로 보이고 싶어요. 수진이 갑자기 민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술에 취한 목소리였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민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수진 씨. 민우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우 옆으로 다가왔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게 된 거죠. 이상해요. 선생님과 있으면 제가 여자라는 게 느껴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우는 그녀의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달콤하고 은은한 향이었어요. 수진 씨는 충분히 매력적인 여자예요. 민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수진은 아름다웠어요. 남편이 그걸 모르는 게 이상할 정도로 말입니다. 수진이 민우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민우는 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입술이 그의 입술에 닿았을 때 민우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키스는 조심스럽게 시작됐지만 점점 깊어졌습니다. 수진은 민우의 목에 팔을 둘렀고 민우는 그녀의 허리를 감쌌어요. 둘 다 목말라 있었던 거죠. 사랑이 아니라 위로에, 온기에, 그리고 자신이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확인의 말입니다. 그 밤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위험한 선을 넘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너무나 절실하고 간절한 위로였거든요. 그 밤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단순한 이웃 관계는 끝났고 위험하지만 달콤한 비밀이 시작됐습니다. 수진의 방문은 더욱 규칙적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야근한다고 연락을 하면 수진은 어김없이 민우의 집으로 왔어요. 처음에는 저녁 시간이었는데 나중에는 오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민우가 문을 열며 말했어요. 수진은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뭔가 사왔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더 자신감 있고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민우는 그런 변화가 좋았어요. 와인 한 잔을 마신 후 수진이 말했어요. 샤워 좀 해도 될까요? 오늘 땀을 좀 흘려서요. 민우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욕실 문 앞에서 멈춰서더니 돌아서서 그를 바라봤어요. 혹시 같이 하실래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우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수진도 자신이 한 말에 놀란 듯 뺨이 붉어졌어요. 정말 괜찮다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욕실은 작았지만 둘에게는 충분했어요. 따뜻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김이 거울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수진은 민우의 등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온기였습니다. 이런 게 그리웠어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 서로의 체온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우가 수진의 젖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수진은 눈을 감고 그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는 것처럼 간절해 보였어요. 물방울이 두 사람의 몸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수진의 어깨, 민우의 가슴, 그리고 서로 맞닿은 곳에서 만나는 온기.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당신한테만은 여자이고 싶어요. 수진이 민우의 눈을 마주치며 속삭였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은 욕실 안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를 참아내며 강렬하고도 잊을 수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민우의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진의 샴푸가 욕실에 자리 잡았고
세면대에는 여성용 화장품들이 놓였어요. 옷장에는 수진의 옷 몇 벌이 걸려 있었고, 침실에는 그녀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둘은 위험한 선을 넘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달콤하고 절실한 위로였거든요. 서로에게서 찾은 것은 사랑이 아니라 존재의 확인이었어요.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욕망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두 사람 모두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끝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수진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진이 오지 않는 날이면 집안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소파에 앉아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고,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안 오시나? 민우가 중얼거리며 시계를 봤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수진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들어온 건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먼저 연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그런 밤이 사흘 연속 계속됐어요. 민우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수진이 마음을 바꾼 건 아닌지, 아니면 남편에게 들킨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흘째 되는 날 저녁, 드디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는 거의 뛰다시피 해서 문을 열었어요. 수진 씨.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둡고 무거워 보였어요. 민우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수진은 소파에 앉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민우는 물을 떠다 주며 기다렸습니다. 수진이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이사가요. 수진이 갑자기 말했어요. 민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남편 발령 났대요. 이번엔 정말 멀리.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언젠가는 올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언제요? 다음 주 말까지 짐을 정리해야 해요. 부산으로 간답니다. 부산이라니 정말 멀었어요. 기차로도 몇 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민우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한 달 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확정된 건 어제래요.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말에 민우는 조금 서운했습니다.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그동안 말 안 하신 이유가 있어요? 말하면 정말 끝이 날 것 같아서요. 수진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민우는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수진도 이별이 두려웠던 거죠. 저도 끝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우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수진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선생님. 수진이 민우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민우는 그녀를 꽉 안았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수진이 민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말했어요. 민우의 심장이 아팠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그럼 오늘 밤은 끝까지 함께 있어요. 민우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은 달랐어요. 평소보다 더 간절하고 더 애절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서로의 체온을, 숨소리를, 심장 박동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수진이 말했어요.
당신은 나를 여자처럼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우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에게도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민우가 대답했어요. 사랑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깊고 절실한 무언가였어요. 그날 동이틀 무렵 수지는 민우의 집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입니다. 민우는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어요.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언제 일어났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베개에서만 그녀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보니 수진의 옷가지들이 모두 정리되어 있었어요. 어제까지 소파 위에 걸려있던 카디건도 식탁 위에 놓여있던 핸드백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깔끔했어요. 민우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어젯밤 함께 마신 와인잔이 깨끗하게 씻어서 선반에 놓여 있었어요. 수진이 새벽에 일어나서 정리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 작은 것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검은색 머리끈이었습니다. 편지도 없었고 메모도 없었어요. 오직 머리끈 하나만 남겨둔 채 수지는 떠난 거였습니다. 민우는 그 머리끈을 집어들었어요. 작고 하찮은 물건이었지만 지난 8달의 모든 기억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이사 트럭이 서 있었어요. 작업자들이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커튼 틈새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혹시 수진을 볼 수 있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오전 8시쯤 드디어 수진이 나타났어요. 남편과 함께 트럭 옆에 서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어젯밤 민우의 품에 안겨 울던 그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차분해 보였습니다. 수진의 남편은 키가 크고 말랐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작업자들에게 이것저것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수진이 자신이 있는 쪽을 바라보기를 기대했어요. 한 번만이라도 고개를 돌려서 마지막 인사라도 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끝까지 민우의 집 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아마 그게 맞는 일이었을 거예요. 뒤돌아보면 더 힘들어질 테니까요. 하지만 민우는 서운했습니다. 그동안 나눈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오전 10시가 되자 모든 짐이 트럭에 실렸어요. 수진과 남편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엔진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우는 커튼을 조금 더 벌리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승용차도 따라서 출발했습니다. 민우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차가 골목 끝을 돌아서 사라질 때까지 말입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민우는 손에 든 머리끈을 바라봤습니다. 고무줄이 늘어나서 원래 모양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수진이 자주 하던 것처럼 손가락에 끼고 돌려봤습니다. 그 작은 동작만으로도 그녀가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해서 냉장고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공간에는 수진의 웃음소리가, 목소리가, 발자국 소리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민우는 소파에 앉았어요. 수진이 자주 앉던 자리였습니다. 쿠션이 약간 눌려 있는 것 같았어요. 아직 그녀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욕실로 가보니 수진의 샴푸도 사라져 있었어요.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도 모두 없었습니다. 수진은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향수 냄새는 지울 수 없었어요. 집안 곳곳에 그녀의 향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민우는 다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을 마시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간 거죠. 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았어요.
사랑은 아니었다. 민우가 혼잣말을 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렬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내 욕망의 중심이었고 그 욕망은 사랑보다 더 강했다. 벽시계가 밤 11시를 가리켰어요. 수진이 자주 오던 시간이었습니다. 민우는 주머니에서 검은 머리끈을 꺼냈어요. 석 달 동안 늘 가지고 다녔던 그것을 말입니다. 손가락에 끼고 돌려봤어요. 수진이 하던 그 습관처럼요. 눈을 감으니 그녀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셔츠를 입고 주방에 서 있던 모습, 욕실에서 서로를 바라보던 그 순간들, 마지막 밤의 애절함까지. 민우의 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머리끈을 꽉 쥐고 눈을 감고 그녀와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혼자만의 은밀한 위로였어요. 수진 씨, 그녀의 탄탄한 몸매, 부드러운 입술, 따뜻했던 느낌, 서로를 원하던 뜨거운 감정까지. 모든 걸 상상하며 손은 멈추지 않았죠.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찾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산 어딘가에서 그녀도 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벽 너머 그 남자와의 밤을 가장하며 여자였던 순간들을요. 아름다웠던 옆집의 유부녀. 민우는 그렇게 그녀를 생각하며 오늘도 혼자만의 밤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제 민우는 알고 있었어요. 그 시간들이 자신에게 남긴 것들을 말입니다. 수진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이 남자라는 걸 확인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랑이 아니었을지라도 그 시간들은 분명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다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우는 이상한 꿈을 꾸고 일어났어요. 수진이 나오는 꿈이었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웃고 있었거든요. 민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201호에는 새로운 가족이 이사 와 있었어요. 젊은 부부와 아이 둘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그 집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민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끄럽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생기가 도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민우는 서랍에서 수진의 머리끈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거의 늘어져서 탄력을 잃은 상태였어요. 한동안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오후에 민우는 오랜만에 동네 카페에 갔습니다. 집에만 있지 말고 사람들과 어울려 보라는 마음에서였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젊은 여자가 책을 읽고 있었어요. 실례지만 그 책 재미있나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들어 민우를 바라봤어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재미있어요. 요가에 관한 책인데요. 요가라는 말에 민우는 잠시 수진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었는데요. 혹시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여자는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강사인데요. 다음 주부터 새 클래스가 시작돼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와보세요. 민우는 명함을 받으며 고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새로운 것을 시작해 볼 때가 온 것 같다고 말입니다. 수진과의 시간들은 이제 아름다운 기억이 되었어요. 그 시간들을 통해 민우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자신도 여전히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끼리 서로를 치유해 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민우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벽 너머에서는 더 이상 싸움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와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요가 클래스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죠. 수진과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민우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예전보다 더 풍요로워 보였어요.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되찾은 거였으니까요. 벽 너머의 마음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